예, 안녕하십니까. 최재익입니다. 오늘은 발목과 발의 외상 또는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발목을 다치거나 삐어서 온 경우에 우리가 꼭 초음파로 이제 그 확인을 해야 될 부위가 있는데, 발목 관절 내에 부종이 있느냐, 이퓨전이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발목 관절에 이퓨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심각한 손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은 소견이고요. 발목 관절을 본 다음에 프로브 아래쪽으로 또 이동시켜서 탈로 네비큘라 조인트, 그다음에 네비큘러 큐네이폼 조인트에 리가멘트 스프레인이 있는지, 또는 거기서 이제 어벌전 프랙처가 있는지, 견열골절인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또 확인해야 될 것이 그 말단의 앞쪽에 경골과 비골의 인대, 전방 경골 비골인대에 스프레인 있는지, 또는 인스테빌리티가 불안정성이 있는지, 또는 그 부에서 이제 견열골절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견열골절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잘 다치는 정거비인대 파열이 있는지, 또는 그 부하 검사를 해서 그 정거비인대에 불안정성이 있는지, 또는 이제 정거비인대가 늘어나면서 뼈를 물고 떨어지는 견열골절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서 그 종골 비골인데 칼카네 피블라 리가멘트의 스프레인 또는 뭐 불안정성,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 그 비골 부위에서 견열골절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목을 삐면서 여기 장비골 또는 단비골 건, 페로니스 롱구스 브레비스 텐던 인저리, 건 손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초음파로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발목을 삐는 게 아니라 이제 발을 삐어서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발을 삐어서 오는 경우에는 다섯 번째 중족골 메타타살본에 이제 그 페노시스 롱 브레비스가 이제 인서션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텐던이 늘어나면서 그 뼈를 물고 떨어지는 견열골절이 있는지, 또는 그 단비골 건에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고기보다 조금 앞쪽으로 이동해서 위쪽 등 쪽으로 이동해서 메타타스 큐네이폼 조인트의 그 입방골 중족골 입방골 골절에서 이제 리가멘트 스프레인 있는지 인스테빌리티 있는지, 또는 거기서 견열골절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발을 삘 때 가장 잘 다치는 부위가 여기 종골 입방골 인대입니다. 칼카네 큐보이드 리가멘트에서 이제 거기에 인대 손상이 있는지, 또는 이제 부하 검사를 해서 그 불안정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종골이나 큐보이드 입방골에 견열골절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견열골절은 엑스레이를 아무리 잘 찍어도 보이지 않고 초음파로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을 다쳐서 오게 되면 여기 표시된 부위에 국소적인 압통이 있는지를 반드시 또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발목 관절하고 거골, 주상골 인대를 검사하기 위해서 탐축자를 이렇게 발목 앞쪽에 위아래로 길게 대게 되면 이렇게 말단, 경골하고 그다음에 탈로스, 거골 이제 관절면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면에 앞쪽에 까맣게 보이는 것은 이제 관절 연골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물이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또는 뭐 본스퍼나 또는 루즈바디 등이 있는지를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프로브를 말단을 더 이동해서 이게 탈론 네비큘라 조인트의 스프레인 어벌전 프랙처, 또 더 아래쪽으로 가서 그 네비큘라하고 큐네폼 조인트의 이상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발목 관절 내에 이렇게 수액이 저류된 경우에 아티큘라 카틸라지 표층으로 이렇게 하이포 아네코익하는 그 수액 저류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2mm 이상이 있으면 이제 비정상적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발목 관절에 수액 저류가 됐다는 것은 손상인 경우에는 심각한 손상일 가능성이 있다. 가장 흔한 것이 이제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티스로 정거비 인대에 뭐 파열이나 등이 있을 때 반응성 활액막염으로 해서 이제 그 물이 고일 수가 있고요. 또는 관절내 유리체가 있을 때, 또는 이제 그 탈루스의 아티큘라 카틸라지에 골절이 있을 때 뭐 같이 생길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오스티오 아스라이티스, 뭐 루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또는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 같이 이런
이 관절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경골하고 탈로스 거골이 발목을 배굴할 때 도지플렉션을 시킬 때 이제 서로 부딪힐 수가 있는데 그런 임피지먼트가 있을 때 관절 내 부종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발목 방 앵클 위측으로 아니 내측으로 해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경골하고 예, 탈로스가 보이는데 탈로스에 이렇게 보니 스포가 이렇게 보이고 이제 물이 차 있는 것이 보입니다. 물이 차 있는 거 보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을 배굴 도지플렉션해서 봤더니 경골하고 그 본스포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시면 배굴하니까 여기 티비아하고 본스포가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임피지먼트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피지먼트에 의해서 이제 그 물이 차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목 관절내에 물이 차이거나 뭐 또 염증이 있을 때는 이제 발목 관절내 주사를 우리 시행할 수가 있는데 블라인드하게 할 때는 이게 내측 그 말레올로스하고 티비아리스 안테리어 사이의 공간에서 이제 바늘을 삽입해서 본터치가 되면 본터치를 유지하면서 인젝션을 하면 되고요. 초음파 가이드 인젝션 할 때는 블라인드하게 인젝션 하는 방법 그대로 프로브를 대고 초음파로 이렇게 보면서 TB하고 그 탈로스 확인하고 그 고기에 이게 본터치가 되도록 인젝션 하면 되겠고요. 또 요거는 조금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발목 앞쪽에 프로브를 횡으로 트랜스버스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탈로스에 관찰되고 아티큘라 카틸라지가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아티큘라 카틸라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프로브가 이제 티비아 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프로브를 약간 말단을 이동시켜서 아티큘라 카틸라지가 있는 부위를 확인하고 거기서 표층에 이제 티비알리스 엔테리어, 익스텐스 할루시스 롱구스, 익스텐스 디스트럼 브레비스의 텐들이 관찰되고 할루시스 롱구스 사이에 디스트럼 사이에 이렇게 도살리 페이스 아트리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그 페리니얼 러브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보다는 티비알리스 엔트리아하고 그 익스텐스 할루스 롱구 사이에 쪽에 이제 그로 바늘을 쇼덱스를 진입시켜서 인젝션을 하면 쉽게 이제 인트라티큐라 소노가이드 인젝션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경우에는 익스텐드 디스트롬의 저스트 그 내측 미들 측으로 해서 인젝션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전방 경골 비굴인데 그 엔테리어 티비 피블라 리가멘트는 이제 프로브를 발 위측에서부터 대게 되면 티비아하고 피블라가 이렇게 넓게 벌어져 있다가 쭉 아래로 가면 이제 두 뼈가 가까워지게 될 때 프로브의 뒤쪽을 약간 말단으로 이렇게 피보팅을 시키면 돌리게 되면 이렇게 에코제닉하게 엔테리어 티비 피블라 리가멘트가 관찰이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잘 에코제닉 관찰되면 이상이 없는 거고 여기 뭐 이렇게 하이포 에코익 스웰링이 있거나 그러면 그 엔테리어 티비 피블라 리가멘트 스프레인으로 이제 그 손상으로 진단할 수가 있겠고 이때 이제 엔테리어 티비 피블라 리가멘트가 이제 손상당한 경우에는 되게 제 경험으로 볼 때 그 탈로스의 인트라아티큘라 프랙처 등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그 CT를 찍어서 탈로스가 손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인대의 그 스테빌리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프로브를 대고 피블라를 뒤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그 티비아 피블라를 이렇게 꽉 쥐는 방법으로 부하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 사이가 벌어지지 않고 안에 있는 플루이드가 바깥으로 이동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 될 텐데 만약에 이제 부하 검사를 했더니 피블라가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또는 플루이드가 내측 외측으로 이렇게 교통이 된다고 하면 그 리가멘트가 파열돼서 안정성이 훼손됐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그 티비아의 보니 어벌전 프랙처를 관찰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 엑스레이 찍어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급이인대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개 말레로서 가장 돌출된 부위에다 그 부위에서 한 45도 아래쪽으로 이제 경사시켜서 프로브를 대게 되면 피블라가 보이고 이제 탈루스가 보이게 되는데, 정상적인 상태는 이렇게 에코제닉하게 하면서 편편하게 에코제닉한 리가멘트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이포 에코익 스웰링이 되어 있으면 일단 뭐 파샬 테어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부하 검사를 해서 이것이 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브를 댄 상태에서 그 엔트리 드루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탈루스를 앞으로 당길 수가 없으니까 프로브를 댄 상태에서 TBR을 뒤쪽으로 밀어서 엔테르 드로우 테스트 비슷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TBR을 여기서 뒤로 미니까 탈루스가 많이 움직이고 이 사이에 벌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엔테르 탈루피오렐라 리가멘트 테어로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세게 눌러도 TBR을 눌러도 두 본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많이 벌어지고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종골 비골인대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대개 이제 그 말레로스의 가장 돌출된 부위 직하방으로 이제 프로브를 댄 다음에 아래쪽을 약간 뒤쪽으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피블라가 보이고 이제 캘케너스가 이제 보이고, 그 표층에 페런스 롱구스 브레피스가 보이고 에코제니카가 보이고, 그 아래쪽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그 칼카니 피블라 리가멘트가 이제 관찰이 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이제 피블라 인서션 부분이 이렇게 경사 때문에 하이퍼 에코익하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같이 이제 그 이렇게 그 페르니스 롱구스 브레피스가 이제 그 캘케너스와 다 있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이렇게 연결의 연속성이 끊어져 있으면 이제 그 이제 리가멘트 손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글 부하 검사는 피부 이제 탐축자를 대서 이렇게 그 칼카리 피브라 리가멘트를 본 후에 다른 손으로 칼카리스 바루스를 시켜서 부하 검사를 하게 됩니다. 부하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피루스 롱구스 브레비스가 리가멘트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밀리는, 그리고 이 리가멘트가 탄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같이 이제 캘카리우스하고 피블라가 이제 과도하게 벌어지고 이 리가멘트의 연속성이 끊어진 것을 볼 수가 있으면 칼카니 피블라 리가멘트 테어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겁이 인대나 종글 비굴인대 파열이 있어서 만약에 두 개의 인대가 모두 파열이 되는 것이 관찰된다고 하면 그건 수술 인디케이션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의 인대만 파열이 돼 있을 경우에는 앱솔루트한 수술 인디케이션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저 같은 경우에 쇼레그 스프린트를 한 3주 정도 하는데 3주 정도 하고 나면 이제 발목 앵킬로시스 앵킬로시스가 올 수가 있으니까 일주 후부터는 집에서 하루에 2번씩 스프린트를 제거하고 액티브하게 앵클 ROM 엑서사이즈 운동을 하라고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앵클 스트랩으로 보호대로 한 3주 정도 더 추가적으로 이제 그 발목을 안정시키고 그 후에 봐서 이제 막 다시 초음파 검사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가지고 불안정성이 없으면 이제 그걸로 치료 종결되는 거고, 불안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플루세라피나 또는 PDRN 인젝션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탈루피블라 리가멘트가 이제 손상돼서 플루로 치료할 때는 사실 그 부에만 뭐 인젝션을 하는 건 아니고 디지털 TV 피블라 리가멘트, 탈루피블라 리가멘트, 칼카리 피블라 리가멘트, 그러니까 말레로스 말단 부위의 전범에 걸쳐서 이제 그 플루 치료하거나 또는 PRP 또는 뭐 PDRN 인젝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거비 인대가 이제 스프레이 받는 것뿐 아니라 그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피블라의 어벌전 프랙처, 칩 프랙처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어벌전 프랙처 이제 좀 애매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거를 부하 검사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 보니 프래그먼트가 피블라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벌전 프랙처를 확실하게 진단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발목 관절에 보니까 이퓨전이 좀 있는 환자인데 그 탈로 정급인데 탈로 피블라리 검사를 해보니까 리가멘트는 비교적 인텍트한데 그 피블라에서 보니 프래그먼트가 떨어져 있는 견열 골절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견열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숏레그 스프린트를 한 4주 이상 이렇게 하고 이 중에도 그 앵클의 이제 앵킬로시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에서 하루에 한 번씩 스프린트를 치고하고 액티브 앵클 도지 플렉션, 플라트 플렉션 운동을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추후에 이제 상태를 봐서 뭐 프로 치료 등을 추가로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 위측부 손상을 보게 되면 이제 발목을 삐인 게 아니라 발을 삐어서 오는 사람들 있죠. 발이 퉁퉁 부어 있고 딛지도 못하고 통증이 심한데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엑스레이에서 아무 이상 없는 경우 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5번째 메타카팔본을 이제 검사를 하고 그래서 그 하면서 이제 페로니우스 브레비스 텐던을 본 다음에 프로를 약간 그 발등 쪽으로 인겨서 메타타살하고 큐네이폼 조인트 그다음에 큐네이폼하고 칼카니움의 조인트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메타 큐네이폼에서 어벌전 프랙처가 관찰되고 프로브의 위치를 조금 바꿔봤더니 어벌전 프랙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프로브를 이제 횡으로 돼서 이렇게 관찰하니까 큐네이폼 표층의 보니 프래그먼트가 더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런 칩 어벌전 프랙처를 초음파로서 진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칼카니우스하고 큐네이폼 조인트에서 이런 어벌전 프랙처가 흔히 발견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롱비트란 스캔을 한 모습인데 익스텐서 디스턴 브레비스 심층으로 칼카니우스하고 큐네이폼이 보이고 칼카니우스 앞쪽에 엔트리 프로세스 거기에 이렇게 보니 프래그먼트가 관찰이 되고 또 트랜스버스 롱비트란 스캔을 한 거고 트랜스버스 스캔에서도 여기 그 칼카니우스 그다음에 큐보이드 큐네이폼이 보이는데 거기서 어벌전 프랙처 프래그먼트가 관찰이 됩니다. 중족 입방골인데 부하 검사를 할 때는 부하 검사를 프로브를 이렇게 그 메타타소 큐네이폼 조인트가 보이게 하고 그 상태에서 발을 인버전, 이버전 시키면서 이제 관찰합니다. 인버전, 이버전 시키게 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약간의 움직임만이 관찰되는데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 속에 있는 플루이드들이 관절 밖으로 이렇게 교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칼케네오 큐보이드 리가멘트의 스테빌리티를 보는 것도 역시 그 리가멘트를 본 상태, 본 위치대로 프로브를 대고 그 상태에서 전죽부를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하면서 이제 관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칼카니스하고 큐보이드가 과도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목 내측에서는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대개 이제 델토이드 리가멘트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델토이드 리가멘트는 워낙 단단한 리가멘트이기 때문에 이제 스프레인을 받게 되면 이제 리가멘트뿐만 아니라 이제 어벌전 프랙처가 동반되는 경우 이렇게 미세하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세하게 그래서 이제 초음파로 반드시 이제 그 로컬라이즈 텐더니스가 있는 부위에서 어벌전 프랙처가 있는 부위인지를 확인을 꼭 하셔서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상통증이 되게 오래되고 점점 이제 칼카니우스 발구스가 되면서 내측에 이제 평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델토이드 리가멘트의 스프레인에 대해서 이제 프로로 치료할 때는 역시 그 메디알 말레우스 앞 아래 뒤쪽을 전반적으로 저 범위를 뺑 돌아가면서 인젝션을 해주게 됩니다.
예, 어덜트 어콰이어드 플래프 디퍼미터라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스프링 리가멘트도 약해지고 그다음에 그 델토이드 리가멘트 약해지고 그다음에 페르니스 롱구스나 티비알리스 포스테리 텐던 또는 이게 플렉스 할리스 롱구스 텐던 등이 약해지면서 점점 평발이 진행이 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덜트 어콰이드 플래프 디퍼미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던 평발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없던 평발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면서 그 내축으로 스테린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죽부 염자라 해서 이제 그 미디알 사이드로 이제 스프링이 많이 가게 해서 이렇게 뭐 초음파로 보게 되면 그 스프링 리가멘트가 뭐 하이포 스웰링이 된다든가 아니면 티비알리스 포지티브 텐던에 텐디나이티스, 시노바이티스가 생긴다든가 플렉스 할루시스 롱구스의 텐던의 시노바이티스 등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죽부 염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악세사리 네비큘라본을 들 수가 있는데, 악세사리 네비큘라본이 이제 세 개의 양상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는 그 티비알리스 포스 텐던에 안에 박혀서 전혀 이제 본하고는 연결성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이렇게 카틸라지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또는 아주 네비큘라본하고 아주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개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카틸라지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뭐 다치거나 그러면 그 카틸라지가 서퍼레이션 되면서 플랫풋이 더 진행이 되고, 이렇게 그쪽에 이제 통증을 심하게 호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다치고 났을 때 그 카틸라지 손상이 있거나 또는 뭐 그냥 어벌전 프랙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어벌전 프랙처 엑스레이상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초음파로 보게 되면 그 벌어진 모양 그런 걸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액티한 어벌전 프랙처인지 아닌지 감별이 가능하고, 특히 이제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제 발목 내측에 통증이 있으면서 특히 맨발일 때 더 아프다. 그러니까 신발 신으면 좀 덜 아프고 맨발일 때 더 아프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신발에는 약간 아치 서포트가 되기 때문에 덜 아파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럴 때 이거 잘 이렇게 캐스트를 해서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게 되면 만성 통증이 되면서 이제 그 평발이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죽부 염좌가 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프링 리가멘트에 이제 그 프로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경골건염 포스테티비알리스 텐디나이티스나 뭐 테노시노바이티스가 있을 경우에 발목 내측이 아프면서 대개 이제 말리로스 뒤쪽을 따라 또는 그 네비큘라본 인서션 부위에 따라 로컬 텐더니스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풋 인버터이기 때문에 레지스티브 풋 인버션 했을 때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테노시노바이티스가 있을 때면 이렇게 텐던 주변에다 뭐 인젝션 할 수가 있겠고, 경우에 따라 초음파를 보면서 쇼덱스 보면서 이게 그 인젝션에서 약제가 이제 텐던 주변으로 잘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플렉스 할리스 롱구스의 장무지 굴곡권에 이제 테노시노바이티스가 있는 경우에는 대개 이제 말레르스 뒤쪽 또는 그 발바닥 가운데 이제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쑥 들어간 부위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플란타 파시아이티스라는 그 감별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라젠타 파시아이티스는 대개 힐의 앞쪽에 이제 로컬 텐던스가 있는 반면에, 이제 그 플렉스 할리스 롱구스 텐디나이티스는 서스텐타큘은 바로 아래쪽에 텐더니스가 있다는 거, 그런 갖고 이제 감별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초음파로 보게 되면 이렇게 텐던 주변에 이퓨전이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 가이드 그 인젝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텐던 주변에 니들이 들어가 있고, 인젝션 함에 따라 약제가 텐던 주변으로 쫙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텐디나이티스가 그 탈루스의 메디알 레터럴 튜버클 사이에 그루브에서 이제 텐던이 핀칭돼서 이제 테노시노바이티스가 텐디나이티스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고부에서 이렇게 그 텐던의 스웰링을 볼 수가 있고 주변에 이퓨전을 볼 수가 있고, 롱기트한 스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고부에다 손을 대고 발과 엄지발을 꼬리에다 폈다 하면 타닥타닥 클릭으로 팔페이션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족저근막에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죠. 그래서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데 대개 칼카누스 인서션 부위 그에 저 내측에서 되게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게 되는데 건축 초음파로 검사를 하게 되면 건축에서는 대개 이렇게 그 칼카누스에 붙어 있는 플란타 파시아가 이제 에코제닉하게 관찰되고 대개 3mm 이하 두께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하이포 에코이간에 3.5mm 이상 스웰링이 됐으면 우리가 그 족저 근막염으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힐의 메디알 엔테리어 쪽에 로컬 텐더니스가 있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고, 특히 이제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려고 하면 통증이 나타나는 거, 아침에 자다 첫발 들 때 아픈 거, 그런 것이 이제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족저근막염이 그 인서션 부위에 생길 수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플란타 파시아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하이포에크 스웰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대개 이제 외상에 의한 그 플란타 파시아의 손상, 파셜 테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롱기탈 스캔에서도 이렇게 보이고 트랜스버스 스캔에서도 이렇게 보이던데, 보면 이쪽 면에서는 이제 에이쿠제닉하게 잘 관찰되는데 이쪽에 하이포에크에서 플란타 파시아이티스가 이제 한쪽이 치우쳐서 이렇게 생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아주 심하게 플란타 파시아이티스가 생긴 볼 수가 있는데, 그 플란타 파시아가 이게 테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트랜스버스 스캔, 롱기탄 스캔에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족저근막염에 이제 플로치나 주사 치료할 때, 스테로이드 치료할 때 이제 초음파 가이드를 해서 인서션 부위에다 이제 그 바로 그 주사를 주위에다 인필트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위를 인너베이션한 너브 블록을 할 수가 있는데, 포스트 티비알 러브가 이제 세 개의 브랜치로 되어 있습니다. 갈라지는데 포스트 티비알 러브가 가장 먼저 메디알 칼카니알 브랜치, 칼카니알 러브, 메디알 칼카니알 러브, 칼카니알 브랜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지나가서 메디알 플란타 너브, 이제 레트럴 플란타 너브 이렇게 나눠지는데, 메디알 칼카니알 러브가 이제 그 플란타 파시아 주변, 그 아킬레스 텐던 주변을 인너베이션하고, 그다음에 그 레터럴 플란타 너브의 인페리어 칼카니알 러브, 이걸 이제 박스터 너브라고 하는데, 요것이 이제 쭉 쿼드라터스 플란테하고 플렉스 디스턴 프로피 사이로 지나가면서 핀치가 돼서 요것 때문에 또 그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것이 또 이제 그것을 센서리 이너베이션을 하기 때문에 요 너브를 블록함으로 해서 이제 그 족저근막염을 우리가 치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평행해서 약간 위쪽으로 길게 되게 되면 이게 칼카누스가 이렇게 보이고, 그 사이 에비덕탈로시스 롱구스하고 쿼드라투스 플란테 사이에서 가장 이제 앞쪽에 에쿠제닉하게 보이는 것이 미디알 플란타 너브,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레터럴 플란타 너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머스 사이에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박스터 너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너브를 선택적으로 이제 블록하게 하면 되는데, 프로브를 요 상태에서 본 상태에서 대고 이제 프로브를 이동시켜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인젝션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요 상태에서 프로브를 발에 수직으로 된 상태에서도 인젝션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저근막염에 있을 때 이제 주사 신경 치료를 할 때 이제 그 칼카넬 브랜치, 메디알 칼카넬 러브는 이제 블라인드하게 인젝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텐던 바로 앞쪽 인서션 부위에 거의 앞쪽에서 요 부위에서 이제 그 아주 슈퍼피셜하게 그 인젝션을 한번 블라인드하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박스터 너브는 초음파를 보고 초음파에서 보이는 대로 이제 인젝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족근관 증후군이라 그래서 이제 그 발목 족근관 내 어떤 이상에 의해서 이제 거기서 티비알 러브가 이제 눌리는 경우, 그래서 발바닥이 저리고 아프고 그런 경우를 이제 족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가장 흔한 경우 원인으로서 이제 결절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발목 내측에서 결절종이 있으면서 미디얼 플란타 너브하고 레터럴 플란타 사이에 되게 결절종이 생기게 되는데, 결절종이 있어서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그 레터럴 플란타 너브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요거 이제 약간 근위부에 생긴 큰 결절종인데 역시 이제 미디얼 플라타 너브하고 레터럴 플라타 너브의 결절종이 조그맣게 생기게 관찰이 되는데 조금 아래로 이동하니까 더 크게 결정이 관찰이 되고요. 결절종이 그다음에 그걸 길게 보니까 상당히 긴 모습이죠. 한 4cm 길이가 폭은 한 1.5cm 되는 결절종이 특히 요것도 이제 그 레터럴 플라타 너브를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관찰이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발목에 오스티오 아스라이티스 또는 서브탈라 조인트 아스라이티스가 있을 때 본스포에 의해서 이제 그 이렇게 미디어 플란타 너브나 레터럴 플란타 너브가 이렇게 눌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기에는 이제 미디어 플란타 너브를 누르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대개 이제 그 칼카니우스 발구스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교정에서 그쪽으로 쏠리는 압력을 제거해 주는 것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족근관 지름근이 있게 되면 치료로 이제 먼저 아스피레이션, 갱글리온 아스피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스피레이션에서 잘 나오진 않습니다. 다 나오진 않고 또 재발을 자주 하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수술해도 이게 재발도 자주 하고 경과도 이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레이션 우선적으로 해볼 수가 있고 신경 주위에다가 이제 증상이 심한 경우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해서 이제 증상을 이니셜로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 주변에 이제 하이드로 다이섹션해서 신경 주변의 압박을 풀어주는 그런 걸 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이나 칼카니오 발구스 또는 서브텔라 조인트 아스라이티스 등에 의한 보니스포에 의해서 이제 그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그 인솔, 그러니까 깔창을 깔아서 카카니우스 발구스를 그 좀 교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킬레스 텐디나이티스는 뭐 이렇게 별 모포로직 체인지가 없는 것에서부터 이런 심한 모포로직 체인지가 있는 것 또는 이렇게 텐던에 태어가 있는 경우 또는 이게 파라테논에 입주전이 있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가 아프고 로컬라이즈 텐더니스가 있으면서 텐더니 팔페이션은 부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발 뒤꿈치 쪽으로 레디클로패시 이런 걸 감별 진단해야 되고 또 이제 아킬레스 텐디나이티스는 앵킬로싱 스폰딜라이티스 등의 하나의 질환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풋프로네이션이나 칼카니우스 발구스가 있게 되면 아킬레스 텐디나이티스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아킬레스 텐던은 내측에서 이제 그 염증성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별 진단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인젝션을 할 경우에는 그 주변에다 이제 뭐 텐던 주변에 프로롤 치료, PRP 치료 등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소노가이드로 되게 텐던의 내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내측 부위로 이제 인젝션을 주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아킬레스 리트로칼카니아 버사이티스가 있어서 그것이 아킬레스 텐디나이티스랑 이제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검사에서 리트로칼카니아 버사이티스가 이렇게 있으면 프로브를 아킬레스 텐던을 윈도우로 해서 대고 옆에서 니들이 삽입하게 들어가게 되면 니들이 이제 그 버사 스페이스에 들어간 걸 확인하면서 인젝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드라마틱한 증상 호전을 보이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제가 보통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는 그 강의 자료는 그 내용은 대개 히리악스 정형외과 연구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증례 및 자료, 그다음에 초음파 워크샵 그 항목에 가게 되면 이렇게 쭉 증례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강의한 내용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가셔서 시리악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제가 그동안 올려놨던 여러 가지 뭐 강의 동영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동영상이 올려져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신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리악스 정형외과 연구에서는 매년 1년 일정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 워크숍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초음파 워크숍도 이렇게 들으시면 근골계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여기서 공부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번 3월 10일 날 다음 주가 되겠죠. 3월 10일 날은
시리악스 컨셉의 인트로덕션 해서 그 컨셉 인트로덕션, 그다음에 그 도수 치료의 인트로덕션, 그다음에 충격파 치료, 초음파, 플로 치료 등의 이제 인트로덕션 그 강좌가 진행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